여러분들 오늘은 공기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공기. 그래서 공기를 아래에서 뽑아낼 거냐 위에서 뽑아낼 거냐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가 바뀌듯 자동차에서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라이브인데 이거 라이브 중간에 이런 거 홍보해도 되나 모르겠네.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수염도 있죠. 여기 이제 수염도 있습니다. 수염도 있고 이거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소리 바뀌니까 잠이 깨버렸네. 자,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기길을 잘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모양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공기길이 좋은지 오늘 이 얘기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게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서 강의에 돈 주고선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비싼 강의를 오늘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 바람을 불 때 어떤 모양으로 바람을 불면은 공기 저항이 제일 적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 얘기하면은 차의 전면부 얘기 많이 하죠. 뾰족해야지 바람이 샥 타고서 넘어가니까 샥샥 넘어가니까 차의 전면부의 모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것만큼 중요한 데가 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작으면 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따면은 다리를 똥깍 부르르니까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요즘 차들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렇게 좀 뭉뚱그려야 돼. 아무튼간 전면부만큼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사이드 미러 아니고요. 후면. 딩동댕. 네, 후면부 맞습니다. 후면부는 왜 중요하냐?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와류가 생깁니다. 와류가 이렇게 생기면서 터뷸런스라고 하죠.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여기에 진공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진공이 생기잖아요. 여기 바람을 이렇게 종이를 들고 바람을 호 불면은 이게 펄럭펄럭 하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진공이 생기면서 바람이 이렇게 와류가 되면서 차를 뒤에서 끌어당겨. 그래서 공기저항을 이야기할 때 전면부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후면의 드래그, 터뷸런스로 인한 드래그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중에 좀 이렇게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차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너무 강의가 딱딱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차부터 봅시다. 이런 적용을 먼저 보셔야지 재밌죠, 그죠? 두 가지씩으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루시드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루시드 에어의 공기저항 개수 CD 0.197. 자동차 광고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했다. 첨단 자동차를 만들었다. 막 다니고 이런 광고들 막 나오잖아요. 매그너스 이런 거네. 레간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페로 그죠? 에스페로 1단으로 이겼어. 이런 거. 그럴 때 주로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모델 3S의 CD는 모델 S가 0.208이고요. 모델 3가 0.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높은 거 볼까요? DM8 소나타가 CD가 0.27이고요. 구형 아우디가 0.31 정도 된답니다. 에스페로가 0.29 역시 에스페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0.29 정도 된답니다. 많이 낮은 거죠. 좀 높은 차로 가볼까요? 좀 높은 차로 가보면은 집 랭글러 이렇게 각졌죠. 딱 보기에도 바람이 와가지고 꽝꽝 부닥칠 것 같죠. 바람이 잘 못 통과해서 갈 것 같이 생긴 자동차 0.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각진 거 있죠? 더 각진 거 누구예요? 지바겟 아저씨 벤츠 G클래스 0.54람 대단하죠? 엄청 높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기름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이승재님이 전직자로서 또 알려주셨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의 CD 값은 자신들이 보통 테스트한 걸 올리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게 단점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자, 테슬라 세미는 얼마 나오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야, 얘가 지바겐이 0.54의 랭글러가 근데 이거 엄청 큰데 이거 테슬라는 CD 개수가 0.36이랍니다. 여기 나오죠. 자기네 세미 트럭은 0.36이고 디젤 트럭은 보통 2배인 0.7 정도 되고 부가티의 시론이 0.38 정도 된답니다. 바람을 부수면서 가는 지바겐. 근데 이제 공기저항 개수에 대해서 잘 살짝 알아보고 가죠.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나사에서 들고 왔습니다. 나사. 오, 좋아, 나사. 나사가 알죠? 나사 잘 만드는 곳이죠. 정밀한 나사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로 보내는 그 나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안 웃겼으면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CD 개수는 뭐냐? 드래그를 공기의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단면적, 아까 전에 차량을 봤으면 차량의 앞에서 본 면적, 차량의 앞에 투영되는 면적을 곱하기 0.5 한 값이 CD 값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사가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보면 단면적이 여기 압책 여기 있는 모든 물체들은 same frontal area 여기 있는 단면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면적이나 바람을 받는 면적이 여기나 앞에서 보면 이 원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요 면적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야 이거. 얘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림이 이상한 게 요게가 그림이 스케일이 아마 나사에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나사가 실수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단면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단면적이 다 똑같은데 CD 개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생각하기에 딱 그러죠. 여러분 그 판지를 들고 바람이 막 부는 강풍에 서 있다고 보면 판지를 들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겠죠. 제일 힘들어. CD 개수가 1.28 그다음에 앞에는 판지처럼 생겼는데 뒤에만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내려가 그죠? 1.14로 내려가. 앞에도 둥글게 하고 뒤에를 쭉 뻗으면 이게 총알이랍니다. 총알이 0.3으로 엄청나게 푹 떨어지죠. 이거 전에가 이 원이네요. 그죠? 원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원 9는요 저항이 굉장히 높은 물체예요. 아무튼 0.5 정도 나옵니다. 왜 0.07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가 0.5고요. 이거 왜 0.07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보다 가장 낮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스트림라이너. 이게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들 그 63 빌딩 제가 학교 갈 때 제일 높은 빌딩이 63 빌딩이었기 때문에 63 빌딩에서 물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기 저항을 확 받겠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제일 받으면서 내려올 때 생기는 모양. 공기의 물방울 어때요? 물방울처럼 생겼나요? 공기의 물방울처럼 생긴 모양이 가장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에어포일 그러니까 에어포일이 뭐냐? 비행기의 날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0.045입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가 같은 면적이 단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3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나죠. 신기하죠? 단면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저항 이야기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공기저항 얘기할 때 전면부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떠한 형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면부의 단면적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CD 값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CD 값은 개수인 거고요. 공식에서 나오는 이 값을 보면 이 D 값이 드래그입니다. D 값이. 아까 세미 트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엄청 낮은데 그러면은 부가티 시론보다 더 드래그가 안 나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면적이 크고 속도가 높으면은 저항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CD 값이 낮은 거지. 진짜 드래그는 D 값이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후면부랑 형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차이가 주어지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지나오면 얘를 부딪히고 나서 와류가 생겨서 여기에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밑에 센서가 있어요. 얘가 뒤로 당겨주는 힘을 얘가 받는 힘을 측정해주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류가 나는 거고요. 이게 선류, 난류, 뭐 측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오늘은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어디에서 측류가 벗겨지느냐에 따라서 와류가 나타나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이 원보다 얘를 조금 더 유선형으로 가져가면은 와류의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미칠 수가 있고요. 아예 바람을 이렇게 타갖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와류가 뒤에 거의 안 일어나고 아주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갈수록 저항이 100%라고 했을 때 얘는 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거의 20배 차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 투영 단면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모양을 뒤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급격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래서 그 표면적이 작아도 수치가 낮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요건데요. 바로 테슬라의 세미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표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스트림라인을 빼면은 0.36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하나의 증거고요. 벤츠에서 만든 이 어글기한 자동차 중에 이름이 이게 바이오닉이라는데 요것도 되게 생긴 게 이렇게 뭉뚱그잖아요. 이거랑 부가티 시론이랑 보면은 부가티 시론 같은 스포츠카가 훨씬 더 공기 저항 개수가 낮을 것 같은데 얘가 공기 저항 개수가 더 낮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 현혹되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과 숫자가 간혹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감성으로 이해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 알루미늄 빻다가 진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치면은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진동이 감소해서 그걸 하체에다가 누면 승차감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그냥 감성이고 유추지. 얘는 뚱뚱하기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가 더 나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언뜻 생각하는 거고, 측정을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공학과 현실이, 그러니까 계산값과 현실값이 맞으면 좋은데 간혹 맞지 않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댓글로 막 왜 알루미늄 쓰면은 진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왜 아니냐고 자꾸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안에 고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무가 더 많이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제가 이번에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닦았잖아요. 걔가 공기저항 계수를 좋게 해줘요. 비행기도 깨끗하게 먼지 닦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만큼 빨리 달리지 않고 여기에서 저항되는 것들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잡아주는 진동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계속 싸움을 거시면 차단을 박을 수밖에 없어. 죄송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굉장히 공기저항 계수가 안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측정해 보면 무려 0.19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간혹 등장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면 실험해 보시고 아니면 또 공부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들이 자꾸 이런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요? 이렇게 원의 모습을 닮아갈 수는 없겠죠. 이거는 벌써 보다시피 와류가 많이 생기는 디자인인데 이런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차라는 거는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바닥에 딱 떠가지고 갈 수가 없죠. 비행기처럼 이렇게 타이어라는 제약이 있어. 그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스트림라인 바디를 만들 수가 없죠. 공중에 떠야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해프 바디 모양을 많이들 따라갑니다. 바닥에 바람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 반 모양으로 갔을 때 어떤 모양이면 저항이 적게 걸릴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바이오닉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벤츠에서. 비슷한가요 여러분? 스트림라인 해프 바디 0.1 9.19 비슷합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유튜브만 보고선 자동차를 이해하다 보면 가끔 반대되는 개념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마음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유선형 바디에 걸리는 공기 저항과 여기에 보이는 철사줄 같은 와이어 한 줄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여기에 걸리는 바람의 저항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은 좀 악명 높아요. 공기 저항이 많이 걸리기로. 원이 되게 공기 저항이 안 걸릴 것 같이 보이지만 공기 저항이 많이 걸리는 모양 중에 하나가 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원 모양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2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20배인지는 20배 정도 될까요?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배인가 30배인가 그렇죠. 요거 보면은 대략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가 아니구나. 얘랑 얘니까 이거 10배인데 10배, 20배까지 차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간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건데요. 이 그림을 스케일로 잘 그렸을 거라고 믿고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RT 존스 윙님께 따져주십시오. 알겠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이 둘이 같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직관적으로 우리 사람이 눈이 이게 똑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 이거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진 차는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면은 가장 공기저항 계수가 적은 차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세모?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런 모양을 뒤집어 놨을 때 이렇게 뾰족. 이거 걸리면 죽죠. 이게 차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위험하죠.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 보고 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죠. 차를 어떻게 만들면은 가장 공기저항이 적은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저항이 낮은 자동차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공기저항 계수가 가장 낮은 차로 알려진 자동차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CD 레벨 0.045랍니다. 대회용 차량이라고요. 멀리 가기 대회에서 나온 차량이. 모양이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과 좀 일치가 되나요?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방울의 모양, 스트림라인의 모양과 거의 가장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공기역학 얘기 어땠습니까? 재미가 있으셨나요?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어떤 모양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건지 이제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는 방송. 제가 재밌을 거라고 했죠. 재미없으면 구독 취소하라 그랬는데 구독 취소하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주시죠. 알겠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 있으면 언제든 갖고 와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